뉴스룸 진행을 맡은 정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비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디자인과 분쟁 소식을 집중 취재하는 방식으로 뉴스룸을 꾸며보았습니다. 우선 화제인 지식재산권 뉴스를 소개합니다.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삼성전자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분쟁이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상표권 분쟁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라도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혹은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디자인 도용 논란은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NS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 상품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직접 보고 사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SNS 이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측에서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문자의 주름이 화장을 하는 것과 지우는 것 중에 난 한국에서 온 헤어밴드 일명 고준일 밴드라 해. 알아. 나는 중국에서 온 밴드. 누가 먼저 와 있네? 너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왔다고? 난 중국에서 온 밴드. 전혀 다르잖아. 나는 여기가 V자로 돼 있어서 너랑은 완전 다르다고. 왜 똑같다고 생각해? 헤어밴드 줘봐. 너의 V자 밴드는 나랑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펼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다, 다르다 해. 당연하지. 우리 헤어밴드는 일명 고준일 밴드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흥. 네,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이해하겠습니다. 조선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환 기자, 고준일의 헤어밴드로 유명한 디자인 특허가 도용된 사건이 발생했다죠? 그렇습니다.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 씨가 착용해서 큰 인기를 누렸던 그 헤어밴드입니다. 중소기업인 쿨리너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헤어밴드와 거의 유사한 제품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은품으로 판매되면서 심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쿨리너프는 카이스트 AIP 제5기의 허세이 원우가 대표로 있어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쿨리너프는 2015년 7월에 일명 고준희 밴드를 만들어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엘포스라는 회사가 똑같은 헤어밴드를 만들어 해브앤비에 납품했고 해브앤비가 올리브영의 사은품으로 납품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올리브영 측은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쿨리너프는 디자인 도용 사실을 알고 엘포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하자 엘포스는 오히려 등록 무효 심판까지 제소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3월 특허심판원과 1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쿨리너프의 손을 들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AIP 조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조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승소했다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한창훈 기자와 최현근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 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훈 기자, 최현근 기자 나와주세요. 이번 소송이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고인 엘포스는 심결 당시 본인들이 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아 심판 청구는 확인 이익이 없어 판결이 적법하지 않고, 또 쿨리너프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자유 디자인이고 본인들의 디자인과도 명백하게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쿨리너프는 엘포스 주장에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쟁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엘포스가 판결 당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확인 이익이 부정되는 것 아닌지. 둘째, 엘포스의 디자인이 9중 선행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자유 디자인인지. 셋째, 쿨리너프의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에서 3번에서 5번까지 사이에서 보호 범위가 인정되는지. 마지막으로 쿨리너프와 엘포스의 디자인이 이 사이에서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등 이상 4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혁근 기자입니다. 다음은 특허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첫째, 심판 청구의 확인 이익은 심결 당시 엘포스가 관련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청구의 확인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엘포스의 디자인이 자유 디자인인지 여부는 엘포스의 디자인이 이미 선행된 디자인 1부터 9에서 쉽게 창작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자유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콜 이너프의 디자인이 일부 선행 디자인 3에서 5와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디자인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이런 점에서 결국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 이너프와 엘포스 간의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콜 이너프 디자인의 신기성이 인정되었고 양 디자인 모두 동물의 귀를 연상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신비감과 인상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콜 이너프의 손을 들어주었고 엘포스는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특허법원에서 최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례가 사실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세희 기자님께서 우리 사회의 디자인권 보호와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디자인 보호 실태 전망은 어떨까요? 허세희 기자님 나와주세요. 네, 해외에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사건은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특허법원을 통해 진행된 970건의 사건 중 디자인 침해 관련 사건은 78건으로 전체 사건의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관련 사건의 경우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판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자인 침해 관련 사건은 각 사건의 본질이 내는 디자인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관적일 수 있고 그에 따라 판결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개인들의 억울한 사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특허법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디자인 침해 전담부서를 편성,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디자인 권리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허세희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 송이 채송화를 피우기 위해 여름부터 까마귀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채송화를 피우기에 번개는 흰 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누구의 시가 떠오르십니까? 미장 서정주의 시를 표절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 침해가 만연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의 다수의 항변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